최근에 우리 네. 오노현 변호사가 이제 네. 김용 네, 전 네, 부원장을 네, 네, 네. 이제 면회를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면회하시면서 뭐 일단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고, 네네. 근데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날씨가 그렇죠. 네, 지금 수영생활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십니다. 더워서. 그래서 실제로 냉방 시설이 잘 안 안 되어 돼 있고 있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이렇게 샤워 뭐 그 정도인데, 네. 그것도 뭐 하고 나면 또 금방 또 더워지죠. 네, 네. 기온이 너무 봐서 그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수영생이 지금 한 5개월 그렇죠. 좀 이렇게 됐죠. 지라고 해서 네. 네, 좀 뭔가 좀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그분들 제가 좀 하나하나 정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네. 보석 신청은 왜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석 신청을 네. 4월 초에 지금 보석 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벌써 5, 6, 7, 한 3개월, 4, 5, 네, 3개월 반 보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보석 신청한 그 상고심 이후 또 네. 보석 신청 이후에 새로운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새로운 뭐 어떤 밝혀진 내용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좀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해서 뭐 좀 빨리 좀 조속히 좀 보석 결정 뭐 지금 상고심 심리 자체가 좀 늦어진다 하면은 그렇죠. 워낙 기록이 네. 많고 또 1, 2심에서 너무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기록들을 좀 더 꼼꼼히 보고 그 추가 진행됐던 내용들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록을 꼼꼼히 보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구금 상태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은 저희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유명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이고 네. 이미 1, 2심, 사실심 단계에서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됐고 관련자들 진술부터 해서 뭐 증인 신문까지도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뭐 위해를 가할 우려라든지 뭐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재판 단계에도 모든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했고 네. 방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좀 보석이라도 빨리 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네, 좀 보석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 절차가 계속해서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 근데 뭐 주심 재판관이 네, 있어요. 네, 아니면 네, 네. 누가 지금 저기 하긴 대부분 2부인가 그런데 네, 이부에서, 그쪽 네, 네, 거기서 지금 결정을 하고 해야 있는데 뭐 계속해서 제가 추가로 상고 이유서 이후에도 추가로 제출한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좀 뭐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김용 부원장의 또 파기환송 및 네. 보석 석방을 또 서명 단원하는 지금 있잖아요. 단원 서명 네. 작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7월 한 26일경까지 서명 운동을 마무리해서 네. 그 부분 또 대법원에 전부 제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네. 어쨌든 본인은 현재 이제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마음이라는 얘기를 전한 거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그 2월 6일에 이제 항소심 선고에 네. 나서 법정 구속이 되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파면이 되고 윤석열이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고 파면 전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워낙 얘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네네. 했으니까 네. 파면 됐을 때 또 많이 마음을 좀 놓으셨는데 또 5월 1일에 또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맞아요. 일으켰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네. 또 걱정을 또 좀 많이 하셨고 다행히 또 이렇게 뭐 100만 서명 운동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사법 쿠데타 조이대에 대한 규탄 이런 내용으로 또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또 연기가 되면서 또 이렇게 대선 그 네. 선거 과정이 잘 치러지고 당선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또 기대도 하시고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무너졌던 대한민국 모든 뭐 경제라든지 네.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잘 또 정상화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기대도 많이 하시고 응원도 많이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뭐 이렇게 그 수영 생활을 하면서 네. 볼 수 있는 게 신문이라든지 그렇죠. 또 정해진 채널의 뉴스밖에 방송. 네, 없거든요. 그거밖에 그래서 없죠. 뭐 신문을 꼭 좀 이렇게 꼭 보시면서 지금 현재 국정 상황이라든지 국민 주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면서 네, 계시더라고요. 네. 신문은 그러면 뭐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정해진 걸 정해 주는 거예요? 뭐 신청은 하는데 예. 본인이 딱 몇 가지만 신청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신문을 원한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네. 지불해요? 그거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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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영치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치금 그것도 같이 좀 네. 아니 윤석열도 김계리랑 누구랑 나와가지고 뭐 영치금 네, 네, 뭐 네. 전환길도 그러고 막 영치금 그렇죠. 하라고 네. 막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 김용 부원장도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치금. 뭐 제가 처음에 예. 이제 좀 처음에는 바로 또 이렇게 저희는 상상치도 못했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었죠.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2월 6일 갑자기 뭐 항소 기각이 네. 되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접견 들어가서 바로 영치금 계좌 확인해서 네. 좀 공유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영치금 계좌라든지 김영구 원장님 지금 수용되어 있는 네, 네.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주소라든지 네, 이런 편지 많이 같은 공유가 거. 되어 있어서 지금 또 편지도 많이 응원 편지도 많이 보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영치금 지금 네. 계좌는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네네.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네, 가서 네, 네, 네. 딱 이렇게 띄우게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제가 미리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아니 참 윤석열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날 뭐 최고 하는 게 400만 원이라며요 영치금 그게. 네, 네. 그걸 다 뭐 채웠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런 사람도 영치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돈도 많잖아요. 70몇 억인가 뭐 신고했다는 재산 신고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또 네. 영치금 모금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지원을 안 해주나 봐요. 뭐 김건희 씨가 김건희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대부분에서 이렇게 그렇게 된 뒤에 또 다른 여러 쟁점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친구들이 네, 어떤 네. 것들이 주로 나왔어요? 뭐 제가 오마이TV에서도 몇 번 계속해서 예. 말씀드렸지만 김영부 원장님 상고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대장동 그 개발 사업과 관련 네. 해서 또 좀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김만배. 예, 그리고 당시 최용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 무죄 판결 받은 게 남욱과 정영아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뭐 그런 내용들로 해서 네. 무죄 판결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이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말한 게 네.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이렇게 민관 이렇게 네. 합동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은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시의원들 때문이었지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뭐 그런 진술도 있었고요. 있었고. 네 그리고 네. 특히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네. 아무런 뭐 그런 관여를 하거나 네. 역할을 한 게 없었다 그런 진술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로 다 제출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네. 평당 개발비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증거를 위조했다, 조작했다. 그것까지도 지금 본인 의견서에 얘기하는 밝혔잖아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불러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기억하지도 않지만 네. 검찰에서 원하는 진술을 한 것도 많다. 많다. 그런 부분까지도 본인의 의견서로 직접 다 밝혀서 법원에 본인 재판 법원에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상당한 그 기존의 김영부 원장 판결과는 다른 배치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제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네. 이제 그 상고심에서 있었던 여러 결정들이 네. 기본으로 했던, 그러니까 그 결정에 근간이 됐던 내용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다 지금 맞습니다. 부정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에 네.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네. 매번 우리 오동훈 변호사가 대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런 네, 내용들에 네, 네.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이 왜 이렇게 민간 업자들이 같이 개입해서 합동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게 첫 시작이고 첫 쟁점이거든요. 네네. 2008년, 2010년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최윤길 전 의장이라든지 그런 진술들에 의하면은 이건 원칙대로 그대로 갔다고 하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100% 그냥 공영개발로 갈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100% 공영개발로 갈 사업이었으면 네. 이런 대장동 사건 문제 자체가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없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얘들 지금 검찰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으로 기소한 것도 성남시가 공영 100% 공영으로 했으면 이걸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민간 기업에게 같이 공영으로 네. 개발을 하면서 민간 기업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공사가 피해를 봤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시장 재직 시에 네. 100% 나는 공영 개발로 갈 그렇죠.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새누리당 그 성남시 의회에서 네. 계속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방해했고 반대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공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의 첫 음.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무너진 거잖아요. 거죠. 다 네, 무너지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김용 부원장 그 제가 또 크게 기자회견 또 하고 했던 네네. 부분이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네. 그 압수조서에 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한 게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나왔었죠. 이거는. 그때는 사실은 네. 이재명 대통령 관계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전혀 관계도 없었던 네.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김용 부원장, 유동규, 남욱 네. 그리고 정민용 뭐 피의자들이었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그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 사건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해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있어요. 자체가 맞아요. 그게 얘들은 아예 잘못된 거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그렇죠. 위한 그래서 김용 네, 부원장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동규의 진술이 갑자기 뭐 바뀌면서 네. 계속해서 불법적인 면담 검찰과 정식적인 조서 작성이 아니라 그것도 사건 관련자인 내연 여인 박태성과의 면담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유동규가 진술이 바뀌고 검찰이 원했던 대로 자술서를 쓰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하고 유동규는 석방되고 네. 이게 전체 1년을 과정을 보면은 뭔가 검찰에서 작업을 딱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목적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수사를 시작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동규의 진술을 회유시켰고 네. 그렇게 해왔던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이죠. 보니까 유동규는 당연히 이제 또 그 석방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유동규의 사법 리스크들은 거의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해도 변경 안 해서 무죄 만들어주는 이런 짓을 지금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네, 맞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네. 어떤 이런 조작 사건이다.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보면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의 뭐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그것도 지금 증언이 네,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대응 TF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아마 네, 맞습니다. 이 TF에서 실제 지금 TF에서 하나하나 이제 심층 있게 심도 있게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증거 확보하고 하면은 이 정치 검찰들 불법적인 행태들이 전부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로 정치 검찰들의 잘못된 행태, 불법적인 행태들은 하나하나 다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런 짓을 한 검찰들 전부 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들이 조작해서 수사하고 조작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김용 부원장의 대법원 지금 상고심 판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네, 이 부분이 지금 대장동 그 김용 부원장의 지금 상고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장 실장과 모든 관련자들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맞죠. 때문에 저희는 지금 김용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꼭 파기환송을 받아야죠.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그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1, 2심이 잘못된 것과 네. 정치 검찰들이 조작된 어떤 증거라든지 또 증인을 회유하고 참고인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장 실장의 대장동 재판까지도 더. 영향을 미칠 그렇죠. 거고 영향을 미치죠. 그 사건들은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돼야죠.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데 저는 그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도 구글 타임라인을 전혀 그렇습니다. 인용을 안 네. 해줬잖아요. 네, 네, 그건 네.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 항소심 판결
판결 이후에 상고심 단계에서 저희가 또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했거든요. 네네. 전문가들과 또 저희도 법조인들 몇 명이라 해서 왜 이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유동규의 진술만을 가지고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구글 타임라인 자체를 배척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네. 실질적으로 감정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감정 2번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서도 감정을 한 거거든요. 결과는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법원 감정인조차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오류 가능성이 조작 가능성이 없고 그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가지 않은 게 명백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정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라든지 감정 의견을 법원에서 배척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왜냐하면 거죠. 법원 판사 자체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네, 전문가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의 네. 전문가들을 감정인으로 위촉을 해서 감정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 감정 보고서를 봐서 그걸 가지고 그 판단의 기초를 삼는 그런 건데 거죠. 그 전문가인 감정인이 이렇게 감정한 감정 보고서를 제대로 된 뭐 어떤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네. 이유도 없이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 네, 네. 뭐 훼손 가능성이 있다. 아니 자기들이 검증을 그렇죠. 하달라고 네. 요청한 네, 데서도 맞습니다. 문제 네. 없다고 했는데도 그랬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예, 예. 왜 훼손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유동규의 어떤 그 씀씀이 네네. 갑자기 유동규가 뭐 현금을 많이 사용을 했고 차량을 네, 구입한다든지 차량 뭐, 구입했고 예, 예, 뭐 대형 평수로 이사를 예, 했고 예, 예. 또 전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을 했고 또 내연녀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느냐. 네, 네. 당연히 유동규가 돈을 받은 거는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김영부 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동규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겠느냐. 출처가 어디냐. 네,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당연히 근데 그 그래야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 단계에서 유동규가 이 정도의 금원을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규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검찰에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않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원래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판단을 해야 그렇게 하죠. 됩니다. 그게 왜 당연한 우리 거죠.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격한 증명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의심의 여지가 좀 없을 없어야 돼요.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증명 책임을 검찰 수사기관에게 주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너희의 무죄를 입증하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돼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재판부에서도 뭔가 정치 검찰이 조작 수사해서 조작 기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밖에 볼 수 없는 없다. 그런 재판인 걸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황당하네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용부 원장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아,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이걸 보여드려야 맞습니다. 혹시 네. 마음이 여기 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용 만든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은행 네, 네, 네. 2758 9028 218898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 2758 9028 218898 그리고 주소는 이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양읍 화성시 남양읍 화성우체국 43335 네. 김용 수용번호는 1038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은행 2758 9028 218898 영치금 아니 윤석열도 돈 많은 윤석열도 모의고파는 영치금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 돈도 없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네, 더운데 네, 네. 뭐 그 뭘 먹고 이런 것도 저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물건 사고 이런 네, 것도 네. 또 신문, 네. 책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영치금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영치금 뭐 십시일반 뭐 많은 돈을 보낼 맞습니다. 필요는 네, 네.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십시일반 보내주시면 김용 부원장이 안에서 잘 견디면서 이 억울한 옥살이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